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동현천춘님 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하 소장님의 이 인사이트에 놀랐다. 그리고 기존에 방송 들으셨던 분들이 하 소장님 팬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모두 고맙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저희가 국제 소식 전해드리잖아요.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오늘 어떤 주제 알아봐요? 우리 함께 일하는 방향으로 주제를 정하면 어떨까요? 함께 일하는 방향. 예. 워킹인가요? 예, 한미 워킹 그룹이 이제 종료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보면 한미 워킹 그룹의 종류. 워킹 그룹이라는 게 왜 우리가 국제회의 같은 거 할 때 실무에서 막 밑단에서 일을 하는 그 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죠. 한미 간의 관계는 지속되는데 워킹 그룹이 종료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한미 워킹 그룹은 2018년 11월에 이제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경제 협력,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이렇게 여러 가지 아젠다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양국이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것인가 해서 상설기구로 만든 것이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이 한미 간의 어떤 의견 조율, 정책 조율보다는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남북 경협을 이제 남북 대화 또 나아가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협상 재개의 마중물로 이용하려고 그러는데 미국 측에서 자꾸 제동을 건다. 그래서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 같다 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북한 쪽에서도 이것은 친미사대의 올감이라는 그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 2020년 8월 이인영 장관, 통일부 장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좀 이게 한미 워킹 그룹을 새롭게 진화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메커니즘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소위 한미 워킹 그룹 2.0 제안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성김 대북 특별대표 방안을 계기로 이제 종료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성김 대북 특별대표 방한을 계기로 해서 요 한미 워킹 그룹이 해체가 되고 그럼 뭔가 대체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국장급 이제 협의체가 생긴다고 이제 정부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한미 워킹 그룹이 문제점도 있었습니다만 편리했던 것은 이제 원스톱 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그 측면을 다 고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무부와 외교부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토건설부도 참여해야 되고 기획부 경제 그 부처도 참여해야 되고 통일부도 있고 미국 입장에서도 국무부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국방부도 있고 또 재무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 제재에 저촉되냐 되지 않느냐를 또 결정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로서는 순기능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는 잔여 임기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새로 가동해야 되겠다는 이제 강한 의지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한미 워킹 그룹 말고 다른 이런 조율 메커니즘으로 대체해서 다시 한번 북한과의 접촉, 협력 그리고 대화를 시도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명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좀 경색돼 있는 남북 관계는 개선하는데 이번 워킹 그룹 해체가 도움이 좀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걸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북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을 이제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북한과 이제 협상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제재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지난번에 그런 설탕과 이제 그런 타미플루 제공하는 것도 문제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크 캐시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고 제 운송 방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3국을 통한 운송 방식을 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북한을 방문한 선박과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항 착륙을 180일 동안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접촉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그 관심을 가질 만한 패키지를 만든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선물을 이렇게 미국과 한국이 그런 그 제재 국면에서 또 남북 경협과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의지를
표면에서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작다면은 대화에 응할 그런 인센티브가 적은 것이죠. 그럴 바에 우리는 중국에 더 의존해서 그 식량 지원도 더 받고 시간을 끌겠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잘못된 생각을 하지 말라고 바이든 행정부한테 벌써 경고를 날렸지 않습니까? 네. 그 말은 우리를 협상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올려면은 굉장한 양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공은 북한 쪽에 넘어가 있으니까 북한이 조건 없는 대화에 응해야 된다. 이렇게 서로 이제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이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번 베트남 때처럼 빈손으로 돌아가면 소위 면이 서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 하지만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성의 표시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이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와중에 한미 동맹도 강화를 하겠다. 참 어려운 선택인데 앞으로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면은 워킹그룹 해체가 우리 기업하고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제일 그 관심과 이제 배려를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북한과 관계 개선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 우리 은행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큰 피해를 입는다면은 책임 있는 정부의 행동이 아닌 것이죠. 이 워킹그룹이 왜 생겼냐를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2005년에 이제 방코 델타 아시아에서 2,400만 달러가 불법 자금이라고 미국 재무부가 판단을 해서 이제 동결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깜짝 놀라면서 이것을 우리 쪽으로 이전하지 않으면 육자회담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워킹그룹이 없었기 때문에 국무부는 육자회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재무부에서 제재를 가한 거였어요. 복잡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18년에 우리 정부가 이 남북 경제 협력과 관련된 좀 금융 패키지를 만들어봐라고 우리 금융기관한테 얘기했는데 재무부에서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걸 하면은 앞으로 그 달러로 외환 업무를 금지할 수가 있다. 이거는 미국의 독자 행정명령에 저촉이 되니까. 근데 한국의 은행의 외환 업무의 90%가 달러로 이루어지는데 만약 한국 은행이 제재를 받게 된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은행과 기업이 네. 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 남북 경제 협력을 추진하면서도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참 우리 정부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구나. 험난하지만 또 반드시 헤쳐나가야 하는 길이라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희가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다음에 진행되는 상황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